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지금 네. 입주 시작 조만간 하는데 그거 끝나고 네. 그리고 장위 뉴타운 이문 휘경 끝나고 광명 뉴타운 끝나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딱히 공급이 없기 때문에 향후 한 10년 정도는 공급이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공급을 많이 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지금 경기도에 논들이 그래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신도시를 지으면은 그나마 좀 해소가 되죠. 그래서 뭐 3기 신도시도 빨리 안 되는데 네. 지금 그래서 4기를 시작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4기 신도시. 맞아요. 지금 3기 신도시 보면은 교통이 되게 부족해요. 교산도 그렇고 왕숙도 그렇고 지하철이 없거든요. 예정돼 있는데 아마 우리 생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것들을 일단 3기 신도시 아파트를 지으면서 동시에 지하철까지 놔야만이 이게 수요가 좀 분산된다고 봐요. 규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출 규제를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게 볼까요? 대출 규제 지금 방향이 좀 잘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너무 좀 극단적이다?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약간 결국에는 또 돌아가는데 현금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약간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출 규제가 오히려 양극화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근데 대출 규제를 또 안 하면 또 집값은 또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거 급등을 막겠다고 또 규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규제를 하면 또 양극화가 커진다고 하면 제가 정부 입장에서 뭐 그럼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놔둬야 된다. 네, 그냥 놔두는 게 그냥 가장 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면 풀어주는 게 더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재건축 뭐 어떤 규제, 재개발 규제 또 다주택 규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좋은 거로만 계속 쏠리고 있다 보니까 좋은 것들만 계속 올라가고 지방 그리고 경기도 외곽 쪽 이쪽은 또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규제를 오히려 다 풀어주는 게 이 정책 안정화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1개 단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네. 사실은 이제 규제를 풀어가지고 그 1개가 뭐 2배 올라가는 거를 다른 거랑 이제 분산을 시켜가지고 맞아요. 평균적으로는 뭐 올라갈 수 있지만 절대값은 좀 낮게 올라가게 네. 이렇게 좀 분산시켜야 된다는 얘기신 건데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다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제일 치고 올라가는 거 하나를 때려잡는 약간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막 대출 규제 뭐 전세 자금 대출도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사실 안 올라간 금액대일 수도 있거든요. 5억 이하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주 막 폭등했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규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거의 안 올랐죠. 그래서 안 오른 그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되게 좀 싫을 거예요. 내 거는 하나도 안 올랐는데 왜 그 서울의 중상급지만 올랐다고 규제를 하는 거지?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반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출 규제는 사실은 약간 임시 방편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뭐 디딤돌 뭐 이거는 사실 지금 뭐 사회 초년생 뭐 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신혼 부부들 정도가 맞벌이 해가지고 돈 모아서 이제 살 수 있는 어찌 보면 약간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대출인데 이런 거 지금 규제하고 있는 거는 네. 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가계 부채가 너무 크다 이건가요? 그렇죠. 이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 네. 결국 이건데 그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건데 확실히 유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산에 거품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의미인데 그 부분은 이 대출 규제로 과연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 욕 먹을 것 같아 하니까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전 정권처럼 정말 막 강력한 그런 규제는 못할 것 같은 게 전 정권에서 봤잖아요. 네. 이게 규제를 하면 할수록 막 더 막 쭉쭉쭉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또 심한 규제는 안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뭐 추정을 하는 거는 지금 5억 이하도 이렇게 막는 거는 네. 그거를 어쨌든 요거라도 좀 막아줘야 이걸 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팔고 또 7억, 9억대로 막 계속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라도 좀 수요를 끊어보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조급한, 좀 몰린 뭐 코너에 몰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대로 계속 놔두면은 어찌됐든 간에 규제는 더 강하게 한다고 내년 1분기까지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한 3, 4월까지 이런 규제가 계속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또 어떤 분들은
또 연초되면 또 풀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집값이 그냥 지금처럼 그냥 약간 보합세, 강보합세, 지역에 따라 약보합인 것도 있는데 뭐 강한 상승도 아닌 강한 하락도 아닌 이게 유지되면은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몇 년, 한 2년 전처럼 강력한 하락장이 온다? 네. 그러면은 또 풀어줄 거고 또 강력한 상승장이 또 작년 초, 올해 초만큼 온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뭔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아까 그 대기업 구조조정이 오면은 좀 하락장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이런 게 뭐 없거나 있으면 상승장으로 또 다시 또 간다. 뭐 이런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 상승 뭐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전세는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네. 그럼 시간이 지나서 전세가 더 상승해 버리면은 이제 이 대치 상태가 끝나고 이제 다시 좀 상승세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정확히 2023년 한 10월부터 2024년 한 3월까지 그랬어요. 매매가는 멈춰 있었고 전세가만 그 그렇죠. 당시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2024년 5월부터 시세가 쫙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가면은 전세가 상승은 이어지는 건데, 네. 그럼 이대로 놓으면은 어쨌든 또 상승세로 갈 수 있다라고 우선은 보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뭐 있을지 아닐지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좀 지켜는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두고 내가 잘 적절히 대책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무리해서 막 턱에 차가지고 막 허덕허덕할 정도로 사는 거가 아니라면 네. 사는 게 그래도 뭔가 좀 대응을 하면 되는 영역이니까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그 공급 부족 얘기도 잠깐 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공급은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공급 뭐 부족이 또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지금 네. 입주 시작 조만간 하는데 그거 끝나고 네. 그리고 장위 뉴타운 이문 휘경 끝나고 광명 뉴타운 끝나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딱히 공급이 없기 때문에 향후 한 10년 정도는 공급이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10년이나요? 네, 10년. 너 상당히 좀 길게 보는 건데. 왜냐면 그 사이에 또 3기 신도시도 있고 지금 네. 뭐 그린벨트도 이제 조만간 아마 발표할 텐데 네. 그게 큰 영향을 못 준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3기 신도시가 지금 진행이 안 된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아닌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외곽입니다. 네. 지하철도 없는 곳들, 네, 이런 곳들이라서 오히려 거기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왕숙지구가 생기면 다산 신도시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하남 교산 신도시가 생기면 하남 미사가 더 좋아집니다. 네. 그런 배우 세대가 생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전세가는 주춤할 수 있어도 매매가는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동구에 지금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하니까 그때 좀 전세 흔들릴 때를 노려가지고 집을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금 약간 좀 벙찐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세가가 좀 안 흔들려가지고 뭐 기사 같은 것들 보면은 이제 집을 실제로 보신 분들이, 조합원 분들이 전세 주려다가 그냥 들어 살아야 되겠다. 네. 3년 실거주 의무 어차피 나중에 또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살자. 뭐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서 전세 네. 매물이 확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효과였을까요? 고덕 그라시움을 예를 들어볼게요. 강동구에. 네. 그리고 잠실 엘스 리센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얘네는 잠실 엘스 리센치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라시움이 약간 반박자 따라가고. 늦게 따라갔는데 이 둔촌주공이 생기면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둔촌주공이 입주를 하면은 이 강동구 쪽이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전세가는 입주할 때 좀 내려갈 수 있겠지만 매매가 자체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둔촌주공 때문에 고덕이 올라가냐, 오히려 좀 뒤에 있는 입지인데. 둔촌주공이 지금 한 24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라시움 전고점이 17억이었어요. 근데 둔촌주공이 24억이나 된다고? 그럼 우리 20억은 최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반포 효과가 일어나는 거네요. 반포가 60억인데 우리가 이게 말이 돼? 이런 맞아요. 효과가 일어나는 거네요. 맞아요. 바로 네. 옆 동네인데 네. 얘가 나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요 잠실과 고덕동, 상일동의 중간 다리를 딱 둔촌주공이 해주면서 강동구 쪽 오히려 더 끌어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멀리 있거나 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네.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네. 약간 중간에 좀 바로 옆에 있거나 하면은 내가 얘보다 못한 게 뭔데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맞아요. 금액이 좀 올라간다.
이게 어찌 보면 되게 그 뭐랄까 산수의 영역은 아니고 네. 그냥 감성과 감정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얘가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연식이 지금 얼마나 차이 난다고 우리가 이 가격이야?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약간 과학적인 것도 있는 게 잠실을 보던 분들은 이게 너무 비싸다면은 그 다음으로 보는 곳이 뭐 옥수 네. 또 마포 신축 뭐 이쪽을 봤는데 이거를 잠실을 보다가 보니까 둔촌주공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럼 둔촌주공으로 수요가 가고 둔촌주공을 보던 사람들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 하면은 그 근처에 뭐가 있을까 하면은 또 고덕 상일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원의 가격이 네.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신축이고 대단진 거 뭐 다 좋게 잘 지은 건 알겠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동차로 치면 네. 급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 가격이면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그 가격대 형성은 뭐 좀 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적정 가격은 고덕 그라시움하고 잠실 엘스하고 중간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약간 엘스랑 막 붙으려고 막 하는 것도 막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비싼 구간인 거죠. 단기적으로는 좀 그럴 수도 있다. 네. 물론 이제 뭐 연식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네. 입지라는 차이도 있다. 맞아요. 결국에는 땅값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네. 이 신축 효과도 언젠가는 빠질 것이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원래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옆에 있는 헬리오 시티도 네. 아니 우리도 괜찮은데 왜 우리 얘기 안 하냐 요즘에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막 고가 정고점을 막 뚫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에 입지가 다시 한번 항상 재조명 받으면서 얘가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린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런 맞아요. 효과는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헬리오시티 처음 입주할 때 파크리오하고 시세가 거의 똑같았어요. 네. 근데 요즘은 파크리오가 좀 더 높아졌어요.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이것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땅값은 이기기가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요즘에 최근에 막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대로 가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도 뭐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신축도 이제 뭐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똘똘한 한 채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정책도 뭐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집값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잡을 방법은 과거처럼 다시 한번 대출 규제를 확 해가지고 집을 아예 못 사게 하겠다. 이 전략 말고는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난 정권 시즌 2 정책을 또 할 수도 있다. LTV 자체를 낮춰버리는 개념으로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을까요? 정부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뭐 네. 압구정이랑 뭐 대치, 잠실 이런 곳들 거래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별 효과가 없죠. 근데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뭔가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핵심은 이제 신규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네. 결국에 사람들한테 대안을 많이 줘야지만 맞아요. 가격 상승이 좀 덜해질 텐데 지금은 뭐 새 아파트 뭐 신축 전세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을 막 이렇게 막아봐야 결국에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또 끌어와 가지고라도 또 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공급을 많이 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어요. 그래요. 네, 전혀 없고 지금 경기도에 논들이 그래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신도시를 지으면은 그나마 좀 해소가 되죠. 그래서 그래서 뭐 뭐 3기 신도시도 빨리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4기를 시작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4기 신도시에. 맞아요. 지금 3기 신도시 보면은 교통이 되게 부족해요. 교산도 그렇고 왕숙도 그렇고 지하철이 없거든요. 다 예정만 돼 있죠 뭐. 예정돼 있는데 아마 우리 생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것들을 일단 3기 신도시 아파트를 지으면서 동시에 지하철까지 놔야만이 이게 수요가 좀 분산된다고 봐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계획은 세웠었는데 안 되죠. 그렇죠. 미래가 아직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교통 확충이 좀 돼야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선 정부 입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욕을 먹든지 규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그냥 욕 먹고 그냥 계속 가든지. 네, 근데 규제해도 욕 먹을 거예요. 그래도 뭘 하든 욕 먹을 그래도 수밖에 한번 없어요. 잠깐은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어, 급등세를 한 번은 멈출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약간 겁을 주는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LTV 갑자기 50% 낮춰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네. 사람들이 이제 이거 집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할 수도 같은데 있죠. 그렇게 갈 확률도 없지는 않지만 있을 것 같아요. 애매하게. 만약에 또 진짜 상승장이 또 한 번 온다면
네.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하나의 어떤 뭐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금리 인하도 분명히 있는데 부동산 투자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면 뭐 좋긴 좋잖아요. 어찌됐든 뭐 이자도 좀 덜 나가고 하는 거니까 그 말은 안 팔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 수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되면 심리적으로는 판다는 거에 대한 매도 심리가 조금 더 줄어들고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는데 네. 거기다 전세까지 올라가니까 네. 한결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더라도 네. 하는 총재가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서 너네 내리지 마. 내리란 말을 안 할 테니까 너네 알아서 잘 관리해.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실제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기준금리 내려가는 것은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진짜 실제로 이게 과연 현재 뭐 4%라고 하면은 3% 2%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추가 금리 인하를 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뭐 말씀을 드리면 뭐 대략 뭐 2.5 정도까지도 내려갈 확률이 있다. 그거에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좀 베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거의 0.5에서 0.75 정도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내려가면 시장 금리도 안 내려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조금 내려갈 수밖에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 만약에 시장 금리 뭐 대출 받을 때 3% 초반까지 만약에 받게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집값에는 어떻게 영향이 좀 간다고 봅니까? 사실 이 금리라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은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전세도 있고 뭐 하니까 네. 대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오피스 시장이라든지 네. 오피스텔, 건물 그런 상업용 부동산은 더 활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주거용 부동산은 금리랑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금리- 오히려 그 시세 그 자체가 고점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냐? 아니면 아직 고점 대비 좀 마진이 있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서 금리는 오르고 내리고는 아파트랑은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리 내려가서 좀 수요 늘어나면 또 규제해 버리니까. 그렇죠. 어차피 또 네. 막 스트레스 DSR 뭐 이러면서 또 규제를 또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시세가 뭐 상승하거나 뭐 전세가 상승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막을 수가 없는 분야니까 네.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된다.